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했고 그 건강이라고 하는 보편타당한 가치가 이번 언언더스탠 챌린지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발현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준비했고 6일 날은 지금 여기 목차에서처럼 인체 구성 요소랄지 좀 어렵죠. 혈액의 역할이랄지 체중, 체형, 체온의 중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딛고 보겠다는 이야기고 9일 차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타의 모습 어떻게 지내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저의 목차가 마음에 드시면 한희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자주 이렇게 줌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에서 여러분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마음에 드시는 그런 그 뒷셋이 나누고 싶은 건강 주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또 신청해 주시면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하신지 그리고 건강하고 싶기는 한지 모두가 건강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건강해야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진짜 건강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그 건강이라는 건 모두가 각자 원하는 게 달라도 돼? 또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건강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잡고 오늘 마지막까지 가볼 거고요. 셋이 생각하는 건강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첫 페이지에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결과라는 거예요. 또 나만 만들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에 동의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선천적인 체질이나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수준이 어떻다. 또는 누가 명의여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 뭐 무엇을 먹었더니 엄청 좋다고 하더라. 이런 나와 상관없는 외적인 거리들을 찾아 헤매는 거. 요거 잠깐 내려놓고 현재의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까지의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처럼 살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살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농사와 이런 사람의 건강을 자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씨앗도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더 좋다고 하고 우리도 열매 먹을 때 유기농이니 무기농이니 여러 가지 등급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농사를 짓는 자체를 보면 품종과 수확량은 농부의 정성으로 결정됩니다. 유치할 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과 영양을 잘 대주고 그 영양이 불필요한 잡초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피를 뽑아주는 그런 정성을 들이는 일들 또 놓치지 않고 농작물의 색깔과 모양을 미리미리 관찰해 주는 이런 정성 들인 일들이 건강한 수확의 양과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로 내 세포 한 조각도 내 몸 밖에 있지 않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노력 대신 약물을 대체한다거나 뭐 시술에 의존하면서 지금 갖고 싶은 어떤 건강을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죠.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아마 그 발송된 메시지 보면 손거울 하나씩 준비해 보시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쁘게 해서 손거울 준비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거 갖고 계시면 제가 잠깐 인트로에서 나오는 이야기 생각하시면 잠시만 요거 노티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 분들 마이크를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뮤트 시켜 주셔야지 잡음이 안 들리고 명진 대표님 소리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혹시 뮤트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그걸 뮤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창 밑에 음소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한번 들여다 보시고 저도 한번 보고 있는데 요즘 저도 반성이 많거든요. 연말 지나고 이러면서 한번 들여다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의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게 과연 누구 탓인지. 사실 나는 엄청나게 성실한 농부처럼 내 몸과 마음을 꾸준히 갖고 왔는데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이 정말 계시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작하면 좋겠고,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즘 특히나 이런 외향적인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만은 적당히 체질의 이슈가 아니에요. 당뇨는 건강의 지표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혈압약이라는 것도 이미 고장나버린 혈압 조절 능력을 치료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죠. 난임, 원인이 있습니다. 암, 오늘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농작물도 오늘 심어서 내일 꽃이 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일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과 기다림이 있는 게 우리가 건강을 만나는 과정이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 드셋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의 건강, 인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드셋이 생각하는 건강 철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건강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처럼. 그리고 지금 건강하지 않지만 나의 노력으로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드셋이 갖고 있는 건강 철학입니다. 다만 조건이 오직 나의 노력으로. 그게 조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드셋 챌린지도 위대한 의미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지를 왜 벗어? 혹시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미 공지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공지를 못 드렸는데 네,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안내할게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도전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거나 뭐 알약 몇 개가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해내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결과도 될 수가 없죠. 보면 드셋 이거 뭐랄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저의 건강 철학과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지금 하고 계신 드셋에서 발현될 좋은 기대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건강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심오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밖에 할 수 없는 얘기.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건강합시다. 이런 말이 언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살아있다는 걸 한자로 얘기하면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그게 한자로 생명 어떻게 쓰니? 그러면 날생자에 목숨 명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태어난 상태, 숨쉬고 있는 상태, 마치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마치 살아있는 게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처럼 보이죠. 대신 다행히 이 목숨 명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부여할 명이었어요. 입구자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태어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에게 부여된 명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이 뭐니? 라고 하면 그냥 시간 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게 부여된 소명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명 있으세요?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 또는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진 다른 생명체가 있으세요? 보통 엄마들이 또 부모들이 그런 소명을 최소한 자식을 놓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명확해지면 건강은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쳐지지 않아요. 흔히 우리끼리 말할 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 굵고 짧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말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명은 제천이니까. 심지어 요즘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재수 없으면 10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으면. 너무 우리가 운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생명의 길이가 너무 길어.
마음껏 뭐 어떻게 대충 살다가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동안 소명을 찾아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부여되면 건강에 대해서 장난하지 않게 되고 건강이야말로 내가 내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질 나의 첫 번째 중요한 소명이 되죠. 드세 7일 정도 하시면 오늘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드세 7일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시간이 생겨요. 그렇게 바빠서 뭘 못하네, 뭐, 막 이러는데, 뒷셋을 하고 있으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누구랑 밥 먹지? 어디서 먹지? 먹고 나서 소화 어떻게 하지? 더부룩하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새끼 빼잖아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는 갑자기 여유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갑자기 남아돌면 생각이 방향성을 잃어요. 그리고 생각은 습관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잠깐 정신줄 놓고 있는 사이에 며칠 전에 먹던 치킨과 맥주와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막 떠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늘 그렇게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나는 왜 사는지, 또 내가 누군지, 나다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지금의 내 모습이면 나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스스로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해요. 그래야 이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삶 안에서 이번의 경험이 굉장히 좋은 건강을 견인해주는 요소가 될 겁니다. 요즘에서 안내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우리 I'm on this 챌린지 이거 하면서 뭐 다 보셨겠지만 진짜 많이 저희가 상품도 걸어드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막 어워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도 샀다, 뭐 나도 셋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번 챌린지 하시면서 제가 제안해드린 것처럼 소명에 대한 생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 이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 어워드에 지금 가장 중요한 소명 발굴상이라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 돈, 내돈내산으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어지는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3분 뽑아서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처음 런칭했는데 드셋 리퀴드 밀 중에서 이제 병으로 나오는 타입이 있어요. 집에서 두고 드시기에도 좋고 이번 설 선물에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낸 게 있는데 그걸로 제가 3분 추천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보실 건가요? 네. 기대하고 있겠어요. 자, 조금 더 건강에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드셋하면서 예쁜 몸이 됐으면 좋겠고, 붓지 않았으면 좋겠고, 색깔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조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만져지는 신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몸 안에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게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이게 평화로울 때 심신 안정도 되고 인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돼서 예쁘고 아름답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뭐야? 우리 인체라는 게 뭐니? 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영과 육이 살고 있고 평화롭게 어울려 살 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신체에 대한 건강 먼저 볼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신체 중에서 영과 육이 있다고 했으면 육부터 보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자, 다음 시간에 얘기 더 하겠지만 하면 누가 세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100조개가 넘는 세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진짜 많죠. 근데 이 100조개가 넘는 세포 조직이 각각 다 너무 자아가 강해. 그래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따로 놀면 건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 건강이 뭔가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100조개의 세포 조직이 각자의 제 시간에 잘 태어나고 잘 활동하다가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죽고 배출되어 몸 밖으로 나오고 그 자리에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세포 조직들이 100조개가 넘는다는데 그룹지어서 자기네들끼리 태어나고 죽는 속도와 시간이 있어요. 이것들이 정박자로 돌고 있을 때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차해서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여차해서 혈압이 터지거나 이건 정박자로 맞춰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0조개가 넘는 세포 조직이 각자의 박자가 아니라 각자의 박자를 제대로 돌려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혈액이 합니다. 뭐 단순하게 딱 집어서 혈액이다라고 다 종합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혈액이 그 세포 조직들의 소멸과 유지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 혈액이라고 하는 건 양질의 식사, 우리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식사를 하시면 건강한 소화기관,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건강한 소화기관을 통해서 분해되고 그 원료, 혈액의 원료가 만들어져서 몸속 구석구석을 다시 돌면서 각각의 세포를 잘 먹여 살리는 거. 이게 혈액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혈액을 만든다는 건 양질의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 건강한 소화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값이 맞아야지만 좋은 혈액을 만들고 그 좋은 혈액이 제 시간에 모든 세포 조직들을 잘 먹여 살려서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드세 챌린지 같은 경우가 좋은 혈액을 만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잘 맞춰주는 식사라서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식사를 하시면 이게 소화기관이 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 과정이 발효 이런 건데 이제 이미 다 끝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보통 드셋 하시면서 드셋 우리 런칭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었던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몇 킬로 빠지냐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임신 중인데 먹어도 되는지 그다음에 수유 중인데 먹어도 되는지 뭐 아이도 먹어도 되는지 당뇨를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건 드셋을 약처럼 보고 계신 거죠. 드셋은 일반 약이 아니고 이건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한 약이 아니고 35가지 여러분이 꼭 드셨어야 되는 식품들을 소화기가 할 일 없게 미리 발효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는 족족 소화기는 쉬면서도 열심히 35가지를 가지고 혈액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드셋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혈액이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드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혈액을 만들기에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여러 가지 양질의 식사를 늘 챙겨 먹을 수 없다거나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셋을 통해서 좋은 건강을 세팅해 보실 방법이 생겨요. 저희 드셋이 이제 다이어트 명약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약처럼 느껴지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셋 하시면서 뭘 기대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신체적 건강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시는 건데 그 방법은 이렇게 미리 발효되어 있어서 소화기의 노동 없이 그렇기 때문에 혈액화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그 식사로 좋은 혈액 만드셔서 좋은 세포 조직들을 다시 세팅하는 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 세팅 과정에서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노폐물을 잘 분해해서 빼주면 체중과 체형이 자리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혈액들이 순환 끝까지 잘 돌아다니면 체온까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되 왜 드셋 리퀴드 밀이 다이어트 명약이 됐을까 소문이 그렇게 생각해 보실 때는 이 서큘레이션을 좀 갖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이게 신체 조건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 많은데 멀쩡한데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정말 사이코패스라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멀쩡한 우리 이웃처럼 생겼는지 너무 놀랍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신체가 건강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사는데 영도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보면 내가 나의 노력으로 세팅해서 만드는 것 정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신이 건강하다. 그리고 다른 또 좋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 이들이 교감하는 마음, 이게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이런 영의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도 건강해야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특히 나 스스로도 몸은 이쁜데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짜증도 너무 많고 다음에 뭐가 탓이 많고 이러면 그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들과의 교감을 기대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뭘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정신이 건강한 건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때 할 건지 언제 안 할 건지 또 하기로 한 일은 어떻게든지 잘 다독여서 내 스스로를 다독여서 그 여정의 끝까지 가볼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거지 착하다, 뭐 남들에게 선하다 이렇게 남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신은 나이가 나하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건 뇌가 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뇌라고 하는 거는 감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감정이 없잖아요. 너무 무서운 일을 할 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 감정이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뇌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CPU 같은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모조리 다 기억하는 거. 또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또 마음으로 죄 짓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구 밉다 생각했었던 거, 누가 너무 좋아 죽겠다고 생각한 거, 이런 내가 생각한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더니 나타나는 그 즐거움, 그때의 기억, 성공과 실패를 맛보면서 만들어내는 내 몸의 호르몬 분출까지 그냥 뇌는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나의 청사진을 찍고 있는 나를 통째로 스캔하는 일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가 얼마나 재밌고 무섭냐면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사한 상황에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평균값을 들이대는 거야.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넌 못할 거야. 또는 넌 정말 잘했잖아. 이것도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값을 내주는 게 뇌가 하는 일이.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해. 늘 생각만 해. 그런 분들은 그 어떤 결과를 내는데 앞서서 핑계가 많아. 또 하다가 자주 포기했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도전 앞에서 두렵죠. 성공했던 기억들은 늘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생각도 종교에서는 생각도 범죄라고 하고 또 의학적으로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질병을 만들어요. 스트레스 같은 거. 미리 고민하고 미리 걱정하고 하는 것. 그래서 아직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드세 구매했는데 내가 3일 잘할 수 있을까요? 나 7일씩이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럴 때마다 뇌 이야기 해드려요. 뇌는 기억장치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삭제할 수 있고 더 좋은 파일이 나오면 업그레이드해서 저장하잖아요. 다른 이 저장 덮어쓰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뇌는 그냥 기억장치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 갖고 있는 내 뇌의 데이터 값을 새로운 경험을 채워서 바꿔볼 수 있다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양질의 데이터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뇌가 가지고 있는 내 데이터들은 나에게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해서 데이터마저도 나의 실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드셋이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몇 킬로를 뺐다, 뭐 몸이 얼마나 예뻐졌다, 뭐 색깔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시간을 살고 계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내에 최소한 7일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먹지 않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이게 될까? 정말 되나? 막 걱정하셨던 게 하루 한 끼 성공하면 성공했네. 하루를 성공했으면 또 성공했네. 이렇게 내 기억을 더해줄 거예요. 중독되어 있었던 커피니 약물, 술, 카페인 이런 것들도 잠시 끊어내는 그 경험. 언젠가 다시 먹겠지만 지금 끊어내는 그 내 결심대로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기억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어마어마한 호르몬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걸 뇌가 기억해 줄 겁니다. 해서 또 FAQ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드셋 하고 나서 요요 어떻게 하냐고. 요요가 오냐고 안 오냐 또는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단연코 드셋을 이렇게 의미부여하시면서 하셨다면 요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가지고 얘가 다이어트 명약이래 이러면서 막 먹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늦은 밤에 참여하셔서 드셋이 뭔지 공부도 하시고 내 인체가 어떤지 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여러분은 절대로 요요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내 요요가 올 것 같을 때마다 이번에 7일에 즐거웠던 경험을 불러내줄 거예요. 요요라는 건 간단해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를 했더니 요요가 왔다. 그건 덴마크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드셋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뇌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시켜주고 있고 그 데이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일 거다. 그래서 요요 같은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기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요요가 기어 나올 때마다 이번의 경험들을 자꾸 불러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단순히 몇 킬로 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고 해드릴 수도 없고 그 이상의 가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이실 수 있는데 이 영혼의 건강까지 저는 드셋 정도 하실 정도의 강단이 있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끌어가시기를 권해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참 좋으냐면 나는 자연의 일부다. 내가 자연의 전체이거나 중심이 아니고 나는 자연의 일부고 또 내가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자연과 또 타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명 그 자체에 충분히 겸손할 줄 아는 상태가 영원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좀 건강해 보겠다고 정말 무분별하게 자연을 헤쳐가면서라도 내 몸에 좋은 걸 먹겠다. 또 사회가 안 된다는데 불법적으로 거래를 해서라도 내가 좋은 걸 찾아 먹겠다. 뭐 나만 마치 소중한 생명체인 양, 모든 자연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양, 이런 마음은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지양하는 쪽으로 놓을 줄 모르는 마음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나무가 많으면 뭐 피토친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산림욕도 하고 우린 엄청나게 행복해할 줄 알아. 그런데 나무를 훼손하는 제품의 소비를 줄일 줄 모르는 것은 영원히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도 반드시 기다리고 치러내어서 만드는 예쁜 몸과 건강한 정신, 그걸 가지고 타인을 위하고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에 앞장서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해서 저희 드셋이 저희 한이쌤하고 저희가 이 브랜드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뭐 저희 부모님 때부터 하던 이 브랜드라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 내놓을 때 어떤 건강을 사람들이 추구했으면 좋은지 우리 드셋을 만났으면 최소한 건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할 때 신체, 정신 이 두 가지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소통할 줄 아는 마음, 영혼까지 이게 한 박자로 흘러가는
그런 건강 상태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의 끝자락은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아파서 죽는다. 이 중에서 병자는 뺄 수 있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서 드셋이 지향하는 인생의 끝은 생로병사 말고 생로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드셋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건강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보면 좋은 혈액 많이 만드셔서 그 혈액으로 몸속 구석구석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놓쳐버렸었던 노폐물들 좀 잘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잘 재생할 수 있게 도와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내 뇌에 뿌리 깊게 잘 박힌 좋은 습관이 되게 해주고 기록이 되게 해주면 뇌가 진화를 하겠죠. 그 진화된 뇌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 그런 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로 해보자라고 결정하시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소명이 더 필요할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회에 기여도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셋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기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주제이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고통스러운 배가 고파요 하셨던 것처럼 닭다리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런 그 유혹의 마인드들 그런 시간들을 무엇을 기대하면서 견디실 건지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 드셋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어차피 나의 노력의 솔루션이 될 거니까 놓친다 싶으면 자주 그리고 이건 한 번쯤은 신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나 지금 조금 건강 상태가 이 뇌의 건강이랄지 의지의 박약이랄지 또 타인에 대한 배려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놓쳐지고 있다 할 때에도 건강의 의미가 확장적으로 보시고 자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누고 다음번에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재생, 부활, 소멸하는지 들여다보면서 그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화기를 쉬게 해주는 일, 이게 여러분이 좀 더 들여다보시면 일상에서 자주 절제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다음 시간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잠깐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드셋을 만났었고 근데 참 제가 나주공장에 갔었다고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디톡스 프로그램이나 뭐 절식 프로그램, 패스팅 뭐 프롤롱 같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국내외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했던 던데 항상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에 근데 이렇게 영혼육을 잠시 쉬어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이다. 정말 그냥 정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신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정말 허투루 만들지 않는 그런 정신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진 대표님의 아버님 때서부터 사실 선대에서부터 원래는 암 환자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이 오시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 귀한 제품이었었고 저도 사실 되게 운이 좋게 만났었던 케이스여서 제가 오히려 이거는 물론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세상을 빡세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 30, 40, 50까지도 정말 이렇게 조금 젊은 층들에게 진짜 이렇게 필요한 건강을 다 잃고 나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
건강을 잃기 전에 조금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정말 '내가 뭔가라도 도움이 되면 진짜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함께하게 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원진 대표님이 다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이 100년 된 항아리에 3 년이 아니라 5 년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 일을 하는 이유도 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3 년까지만 효소를 하면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뭐 진짜 임산부들이나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5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완전한 효소화를 걸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5 년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리는 거고 7 일을 하는 이유도 이제 백혈구가 다시 소멸하고 생성되는데 7 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기 때문에 우리가 7 일을 사실은 디톡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마 저는 아주 조각조각들로 알고 있는 것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명진 대표님이 명확하게 아마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지혜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을 줄이고 네. 오늘 하루를 정말 이렇게 드세 타시면서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분들에게 치유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지혜 선생님 바ton 이어 주시죠.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우연히 한이랑 이 드셋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조그맣게 쏘아 올린 이 호흡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아, 근데 정말로 여기 앉아있게 될 줄은 저는 몰랐고요. 제가 넙죽 받았습니다. 넙죽 이렇게. 이 드셋 디톡스 하는 과정을 하시면서 뭐 운동 뭐든 요가든 필라테스 어떤 운동이든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요가에서 그 정화호흡법 중에 카팔라바티라고 정뇌호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정뇌호흡이 뇌를 맑게 해주는 호흡이긴 한데요. 부수적으로 저희가 장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그 배 안쪽에 아그니라고 해서 불의 에너지가 저희 몸 안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의 에너지를 깨워서 디톡스 하는데 훨씬 더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을 좀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코로 숨을 내쉴 때 동시에 배를 등 쪽으로 당겨서 숨을 이렇게 탁 뱉을 때마다 배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손을 코 밑에 놓으시고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배꼽 주변에. 그래서 코로 콧바람이 나가는 걸 꼭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배를 등 쪽으로 내쉴 때마다 배가 들어가게 배를 당기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들이쉬는 숨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내쉴 때 배를 당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 힘을 탁 줬다가 배 잡았던 힘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배가 다시 숨이 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숨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네. 그게 갑자기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이 교환 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셔서 만약에 하다가 조금 어지럽거나 호흡이 꼬이거나 혹은 배가 아프거나 하면 호흡을 한 두세 번 고르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좋은데 얘는 언제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아침에 공복에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 드셋을 하루 종일 드셋만 드시면 공복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공복 때는 언제든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밤에 하면 더 좋은 호흡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밤에 이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따뜻해지는 것은 되게 쉽게 느끼실 수 있고 이걸 하면 그다음에 배 안에 이게 뱃살을 옛날에는 뱃살 빼는 호흡법이라고 한참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뱃살을 빼는 효과보다도 배 안쪽에 장기를 보호하는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복횡근이라는 근육에 좀 강화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흡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디톡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정맥 호흡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를 계속 움직이잖아요. 약간의 공복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선생님. 사실 저희 디톡스 할 때 제일 초기에 많이 물어보시고 아마 여러분도 오늘 내일 사이에 조금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머리 아픈 게 좀 있어요. 많이 졸리고. 그게 어떤 거냐면 몸 안의 노폐물의 모양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기체, 입냄새 나는 거, 방귀 뀌는 거, 트림하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 그게 우리 붓기 막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에는 청소할 때 먼지 뜨는 것처럼 위로 떠요. 기체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 많이 이제 해결법으로 얘기 드리는 건 먼지 날릴 때 제일 빨리 청소되는 건 물걸레질하는 거. 제일 좋으니까 물 많이 드시라는 거하고 다음에 기체는 기체끼리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호흡 많이 하시라고. 나가서 걸어주면서 호흡하면 진짜 되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가는 게 그렇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정례 호흡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 하시면서 이거 하시면 초기에 겪으시는 그 누구나 와요. 이제 강도의 차이지. 근데 이 두통에는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파이팅! 와, 네, 진짜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이 7일이라는 기간, 또 3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7일이라는 기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명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보다 더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었네라고 느끼실 텐데요. 그 잉여 시간을 그냥 뭐 핸드폰을 하거나 뭐 그러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 기간에는 자기 몸을 바라봐주고 자기 영혼을 바라봐주고 한번 삶이라는 것도 바라봐주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요 시간은 나한테 기회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살면서 계속 쳇바퀴처럼 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또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어가지고 딱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랑 같이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아요. 모든 종교나 뭐 어떤 요가 수련도 마찬가지고 수련을 할 때 항상 모든 건 금식으로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음식이 주는 에너지를 살짝 절제할 때 그런 에너지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 오늘 너무 심오한 얘기들로 많이 갔지만 어쨌든 무슨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째 날 성공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잘 서로 각계전투로 잘 있다가 6일에 만나는 거죠. 6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더 건강하고 예뻐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